6. 금사의 논고 성격 묘사. 이폴리트는 논고를 시작했다. 그는 이마와 관자놀이에 병적인 식은땀을 흘리며 온 몸의 오한과 열을 번갈아 느끼면서 신경질적으로 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나중에 밝힌 일이다. 그는 이 논고를 자기의 걸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의 평생을 통한 걸작, 즉 자기의 백조의 노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그로부터 9달 후에 악성 폐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자기의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임종의 노래를 부르는 백조에다 스스로를 비유할 권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 논고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성을 다 쏟았으며 그 때문에 뜻밖에도 그의 심중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감정과 내부에 간직해 있던 저주할 의문을 입증해 보인 것이었다. 더욱이 그의 논고는 그 진지성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피고의 죄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한테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직무상의 요구 때문도 아니며 진정으로 피고의 죄를 인정하고 복수를 주장하면서 사회를 구하고 싶다는 염원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이폴리트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이곳 부인네들조차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고 실토했을 정도였다. 그는 금이 간 듯한 토막토막 잘라진 뜨는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나 이윽고 그 목소리에 차츰 힘이 생기기 시작하여 논고가 끝날 때까지 온 법정 안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논고가 끝나자마자 하마터면 그는 졸도할 뻔했다. 배심원 여러분 하고 금사는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온 러시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거기 뭐가 놀라운 것이 있는가, 별나게 무서운 것이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그런 느낌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만성이 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공포는 오히려 이러한 암흑 같은 사건조차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해졌다는 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습관을 무서워할 일이지 어느 개인의 죄악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다시 말해서 좋지 않는 장래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이러한 시대의 상징에 대한 우리들의 냉담성과 미온적 태도는 대체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냉소적인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장년기에 있으면서도 벌써 노쇠한 사회의 이성과 상상의 쇠약에 있는 것입니까? 혹은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덕성의 기초가 흔들리는 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 도덕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나도 감히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의문은 실로 많은 고뇌를 수반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은 이 의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치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신문 잡지는 뭐니 해도 사회에 대해서 얼마간의 공헌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없었던들 방종스런 의리와 도덕의 태폐가 낳는 공포를 다소라도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문 잡지는 끊임없이 이들 공포를 게재하여 오로지 이 거룩한 치세의 선물인 새로운 공개 법정을 찾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거의 매일같이 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건 같은 것조차 힘을 잃고 거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무서운 사건들의 보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러시아의 국민적 형사 사건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그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습성이 되어버린 일반적 불행을 증명하고 있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악으로서의 이 불행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들로 봐서 매우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상류사회에 속하는 한 사람의 훌륭한 청년 장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생활과 영달의 길을 내딛기가 무섭게 벌써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낌이 없이 비열하게도 야음을 타고 자기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 관리와 그 하녀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차용 증서와 함께 관리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돈은 사교계의 쾌락과 장래의 출세를 위해서 소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종을 죽인 뒤 그들에게 베개를 베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용감한 행위에 의해 많은 훈장을 하사받은 이 젊은 용사는 마치 강도처럼 대로 상해서 은혜를 입은 장군의 모친을 죽였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동료를 한패에 끌어넣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충고라면 무엇이든 듣고 전혀 경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물론 무례한이겠습니다마는 나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무례한이 이 자 하나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살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내심으로는 이 자와 마찬가지 생각도 하고 느끼고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은 이 자와 마찬가지로 파렴치한 것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기의 양심과 마주 대했을 때 대체 양심이란 무엇일까? 피를 흘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 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내 말에 반대해서 소리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병적이고 신경질적인 인간이다. 러시아를 향해서 귀괴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무슨 말이든 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아마도 내가 제일 먼저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병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은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 말에 10분의 1이라도 20분의 1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잇따라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따위의 햄릿식 의문은 들 것만큼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그림자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영혼과 내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일체의 것에 대한 논의를 그들의 본성에서 일찌감치 말살해 없애고 그 위에다 모래를 덮어 씌워 버린 듯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방종과 무수한 호세간을 보십시오. 본건의 불행한 희생자 표드로 파블로비치도 그들 중의 어떤 자에 비하면 거의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류 가는 학자들이 러시아의 범죄 심리를 연구하게 되겠지요. 이 문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훨씬 나중에 좀 한가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현재의 비극적 혼돈이 비교적 등 뒤로 멀어졌을 때 비로소 행해질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람들은 나 같은 것보다 훨씬 이지적으로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